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데도 리더십이 곧 리더의 의미 있는 대화다. 구성원이 리더와 대화를 하면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성장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리더가 의미 있는 언어를 한 거고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리더가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 심지어 고객, 이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과 고객이 어디가 아픔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고 그게 조직이고 리더십이잖아요. 지금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중심에 정서지능이나 공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답 없는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기, 크리티컬 모먼트라고, 이건 뭐예요? 불확실성도 크고 어려움도 많고 리더한테 요구되는 챌린지가 많은데 이 리더를 어떻게 도울까? 리더들이 일상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문제들 중에 자주 반복되면서 리더들이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것들. 임원 팀장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봤죠. 우리 조직에 해당하는 게 뭐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면서 반드시 해결될 게 뭡니까를 물었더니 14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크리티컬 모먼트에서 늘 하던 대로 또 안 되고 이러면은 우울하고 힘들어지잖아요. 뭐를 좀 이렇게 해봐라 하면 행복해지고 성과가 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리더의 언어. 그러니까 리더의 말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디자인. 리더의 역할은 사실은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과 일하는 맥락의 환경을. 학습 민첩성은 빠르게 배워서 내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리더가 학습 민첩성이 유연한 사람이 사실은 조직의 변화를 만들고 구성원을 성장시킵니다. 리더십의 실체를 보면 사실은 그 리더의 말이겠지. 언어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인데 그거는 소통에 기반한 영향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데도 뭐라고 하냐면 리더십이 곧 리더의 의미 있는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구성원이 리더와 대화를 하면 의미를 느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성원이 성장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리더가 의미 있는 언어를 한 거고 의미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미국의 리더 전문기관 중에 CCL이라고 있어요.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아마 이제 리더십 하시는 분은 들어봤을 건데 이 CCL이 1970년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55년이 됐는데 21세기의 기업을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다라는 거예요. 대화다, 대화. 그러니까 기업은 대화로 작동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업그레이드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언어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특히 리더의 언어를.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대화잖아요. 이 대화가 너무 쉬워요. 매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의 질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리더가 대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대화는 의도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온원이에요. 원온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화의 질과 빈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대화의 질과 빈도. 예, 그래서 왜냐면 그 리더가 구성원과 1대1로 밀착 소통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괴로운 시간이 되면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의미 있으려면 이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의미 있는 대화라는 게 막 말을 세련되게 하는 스킬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정성을 갖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말은. 경영에서 성과를 낸다는 거를 보면 사실은 좋은 의사결정이 성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사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통찰력을 기반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통찰력의 수준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더 마냥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한 끗의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결국 차별화를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나의 통찰력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통찰력을 얻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대화를. 구성원이 성공에 필요한 통찰력을 리더와의 대화 속에서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다 알지 않거든요. 현장의 이슈를 다 몰라요. 구성을 통해서 리더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와 통찰을 빌리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도 나 스스로에게 저런 질문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 한 끗 차이에서는 중요함을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전략적
인사관리 측면에서 성공방정식, 성과방정식을 간단하게 AMO 시어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A가 어빌러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거죠. M이 모티베이션, 능력도 있고 동기도 있으면 성과 내기가 훨씬 더 가능해죠. 여기에 적절한 기회와 환경, 오퍼튜니티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 리더십이 똑같다는 거죠.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 리더가 바로 여기에서 구성원의 환경이 되거든요. 구성원은 리더라고 하는 이 울타리, 환경에서 사실은 본인이 뛰어놀면서 성과를 내는 건데 내가 어떤 환경이 되느냐. 리더는 그냥 환경이 되는 거가 아니라 환경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성원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가 리더의 정말 중요한 그 관점인데 이 직장인 대상으로 한번 이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를 대상으로, 구성원 대상으로. 구성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제 언제 내가 진짜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1번이 뭐였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레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일이 진척이 될 때, 이럴 때 이 사람이 인정도 받고 만족도 느끼고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직장인이 언제 제일 힘드냐?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딱 막혀 있어야 될 때. 근데 심지어 근데 이때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일이 막혀 있으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그만큼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면 우리 구성원한테 과제를 많이 줬잖아요. 구성원이 일을 많이 할 텐데 어딘가에 막혀서 이게 뚫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때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럴 때 구성원이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왜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센싱해서 그런 걸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넘을 수 있도록 돕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한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크리티컬 모먼트에서 리더가 본인의 정서와 감정이라는 부분들도 그거를 유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인데 박사님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서 이거 옛날도 강조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잘 못해도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리더가 되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요. 성과만 내면 다 인정해줬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리더가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 심지어 고객, 이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과 고객이 어디가 아픔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고 그게 조직이고 리더십이잖아요. 이게 옛날도 강조됐지만 지금은 진짜로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그럴 때가 있거든. 내가 어떨 때 확 올라와가지고 나답지 않게 막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알면 내가 주의하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이제 리더다운 행동을 고민할 건데 그런 거부터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중심에 정서지능이나 공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리더 해먹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즘 뭐 똑똑하고 일만 잘하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뭐 공감이니 뭐 정선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숙제가 많이 는 거는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리더가 되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이야기했던 3분의 1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분들이 과제의 난이도 이분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힘들게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리더가 되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가까이 가서 일하고 있고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앞장서 있고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분들하고 가치 있는 구성원들이 뭘 느낄까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더 좋은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리더가 의미 있는 리더가 되고자 노력할 때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변화를 만들고 있는 리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분들이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재밌는 연구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싶은데 영국의 케어필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던 연구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심장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한 겁니다. 이게 197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40, 50대 중년들 2,500명을 대상으로 30년 넘게 연구해서 결론을 딱 짓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뭐냐? 1번 잘 먹고 2번 그 규칙적 운동하고 3번 과음하지 말고 4번째 체중 관리 좀 하시고 담배 피지 말고. 어떠세요 느낌이?
너무 당연하네요.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굿뉴스냐? 건강의 비밀이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5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 1%입니다. 25명.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럼 4가지라도 했던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 5%가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뭐 리더십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또 아까 패턴 인식도 이야기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일까? 사실 우리 수도 없이 맨날 이야기하는 건 일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하는 1%가 그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일상에서 실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의 문제 같아요. 1%의 선택, 그것이 리더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 그게 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꼭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1%가 했던 선택, 그 실행, 이게 인생을 굉장히 좌우했네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라도 오늘부터 해보는 거다.